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1월도 어쩌다 보니까 내일이면 1월 19일 셋째 주가 출발하나요? 벌써 셋째 주죠.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 한 주를 보면 거의 뭐 하나 그룹주에, 그리고 뭐 여기에 포스코 그룹주까지, 현대까지, 뭐 중간에 또 LG전자까지 금요일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대기업 그룹사들의 순환도 굉장히 화려했던 한 주였고, 또 반면에 우주항공 쪽에서 특히 HVA임의 단기 당 투자 경고 해제와 맞춰서 순간 폭등이 나왔었는데, 이후 급락을 해버리니까 그 수급들이 다시 한번 로봇주로 펌핑을 시키더니 로봇주 중소형주에서 3거래일 동안 대폭등이 또 발생을 하고요. 또 금요일에는 그러한 로봇주의 급등에 약간의, 제가 볼 때는 변곡이 좀 나오는 듯한 느낌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는 당연히 머니 무브가 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머니 무브가 제약바이오 섹터에 단기 JP모건 헬스케어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종목군들의 세론이 좀 있었다면, 금요일 날은 그런 세론을 활용한 단기 급락에 의한 반발 매수세가 좀 나왔다.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숨통을 트이게 해줬던 거는 알테오젠의 해외 IR 과정 속에서 전현태 부재자, 저는 전태현 대표가 IR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 중으로 조단위 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해주면서 판이 많이 뒤집히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은 코스피 5,000포인트를 앞두고 굉장히 뜨겁고 강한 코스피 대형주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은 거의 힘을 못 쓰는 흐름이 좀 많았던 시장입니다. 특히 이제 로봇주 일부를 제외하면은 거의 힘을 못 썼죠. 또 로봇주 또한 기존에 강했던 로봇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기존에 뭐 로보티즈라든지 원익홀딩스라든지 이러한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했다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어느 순간부터 계양전기의 뭐 점상한가, 그 다음에 모베이스 전자의 점상한가, 그러더니 뉴로메카의 이 삼성재선 운양의 5% 10% 연이은 공시와 함께 연속 상한가가 발생을 했고, 이 바톤을 이어서 뭐 유진 로봇과 휴림 로봇까지 가세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이렇듯 테마가 확장하고 종목군들이 많아지며 후반부로 갈수록 너무 과격하게 움직일 때는 단기 상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에는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아니 굉장한 과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의가 이제는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제약바이오 쪽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외를 받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일부 세로이 나오더니, 막상 헬스케어가 열린 이후에 중국 기업에는 10조짜리 딜이 나오고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에는 딜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망 매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던 게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제약바이오 쪽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과거와 달라진 부분들은 기업들이 딜을 해 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딜을 해놨던 이 파이프라인들이 계속 성장해 가면서 추가적인 플랫폼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러한 기업들의 주가는 하방을 지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최소 10조 이상 글로벌 비파마와 딜을 완료한 기업이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까? 알테오젠과 리가캠, ABL 바이오, 그 이후에 뭐 3조, 5조, 뭐 6조, 7조를 해놨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하방을 지지해 줄 것이고, 하단에 있는 이 플랫폼 기업들은 올려치면서 계약이 나오게 되면 선두에 있는 자리를 위협하기 위해 더 달려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단지 코스피가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굉장한 유동성 랠리와 함께 5,000포인트를 바로 문턱에 뒀죠. 그로 5,000포인트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일단은 누구나 생각을 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수급에 의해 코스피가 5,000을 가든 6,000을 가든 간에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5,000포인트, 6,000포인트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실적이라는 펀더멘털이 기반을 된 상태에서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뭔가가 훼손되지 않다면 지수는 확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그때부터는 옆으로 횡보하는 이 횡보 구간이 나올 텐데, 횡보 구간이 나올 때는 보통 순환매가 성장주 단에 강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5,000포인트를 기점으로 시장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지 아니면 그 이상에서 나올지 알 수는 없겠지만, 조만간 그런 순환매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과거에 삼전에 투자되어 있든 하이닉스에 투자되어 있든 대형주에 투자되어 있든 종목군들의 돈들은 그 이전보다 훨씬 큰 파이로 바뀌어 있을 것이고, 그 파이를 조금만 쪼개서 분산을 혹은 낙수가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 과거보다는 훨씬 큰 유동성으로 시장에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글로벌 정세의 흐름의 변화, 그리고 산업의 변화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지금 현 시점에도 괜찮은 산업 섹터와 현 시점에도 우리가 종목을 계속 홀딩하면서 유지하면서 그 과연 섹터를 구분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물렸다라고 한들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종목이 물려도 다시 살려내줄 확률이 매우 높죠. 다시 본전까지 올라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일단은 뭐 기본 베이스로 깔면서 어떤 게 과연 우리 종목이 물려도 다시 끄집어 올려줄 수 있는 섹터인지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7월 달부터인가요? 7시부터 이제 장이 열린다라고 하는데요. 점점 그럴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제 이러겠죠. 변동폭이 크지 않는 우량주로의 이 머니무브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2027년도 말에 우리나라도 미국과 함께 24시간 시장을 운영하려고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시장이 24시간이 되더라도 그런 건 있더라고요. 어차피 24시간 이루어지더라도 정규장은 있고, 애프터 프리장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거래량 없는 구간의 변동성이 적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우량주를 볼 수밖에 없게 시장이 계속 짜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시대의 변화고 시장의 변화이지 않겠냐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오늘부터 가입 이벤트 좀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 회원에 한해서 추가 기간 부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 내역 확인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5천은 시간 문제인가? 일단 지켜봐야 되고, 삼성과 닉스가 가면 시간 문제 같습니다. 트럼프 유럽에 다시 시작하는 관세 부과 약간의 리스크 요인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날의 검이겠죠. 양날의 검. 뭐 주말 사이에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지난주 베네수엘라 마두루 때까지는 이게 방산에 주는 영향력은 상당했는데, 이미 방산주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사실 금요일날 시장에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도에 군사 개입이 없다라는 말 한마디에 방산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빼고 일제히 무기력하게 빠졌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올려서 위로 올라가기에는 지금 펀더멘털상 약간은 좀 부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과의 이런 부분들이 방산에 100%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은 담보하기는 어렵고, 시장에 노이즈를 줄지 안 줄지는 좀 보고 싶은데, 그거는 뭐 장 열려봐야 알겠죠. 근데 별로 줄 내용은 아닌 것 같다. 별로 줄 내용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너지 부족은 상수가 된 시장이다 라는 부분들은 이제 트럼프가 계속 말을 했었죠.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전력 부족분에 대해서 MS와 말을 했다. 니네가 직접 건설하고 비용 부담해라. 그리고 이번에는 빅테크 애들 니네가 쓰니까 그 에너지 인프라 니네가 다 깔아라.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판을 키우고 있죠. 그래서 투자에 확실한 주체를 만들어주고 정부가 뒤에서 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확장의 속도를 늘린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제 원전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국내에 정부의 스탠스가 바뀌고 있다.
미국은 아직 5천억 달러와 3,500억 달러, 한국에서 흔히 말한 삥 뜯어간 돈을 아직 쓴다라고 한 데도 없다. 돈 쓴다라고 결국은 말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면 원전 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미 금요일날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월요일날 뭐 미국의 뉴스케이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카메코가 신고가를 쳤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하면 뭐 일부 던지고 또 밑에서 다시 받아가고 저가에 산 종목군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계속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가에 산 물량과 끌고 가는 종목과 그 다음에 종배와 트레이딩으로 대응하는 종목을 구분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모든 걸 뭐 공개하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뭐 지금이야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올랐으니까 위로는 이제 사긴 부담되죠. 아직 못 간 핵심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주는 금요일날 여러분들 좀 오바스럽지 않던가요? 요새 로봇 쪽 올라오는 거 유진 로봇에 기사 뜬 거 봤습니까? 슈림에 기사 있습니까? 예? 유로메카 있었죠. 나우로보틱스 있었죠. 요 친구도 있었나요? 수급에 의해서 그냥 올려친 겁니다. 개인들 따라붙기 딱 좋아요. 종배도 하고 트레이딩도 하고 딱 장중에 트레이딩 종배 이걸로 끝내버려야 될 종목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둘 다 고점을 돌파시켜 놓고 올려왔는데 명분이 부족해. 근데 요새 시장의 문제가 뭐냐? 명분 없어도 올라가요 종목이.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명분 없어도 약간 올라간다. 그러면은 장중에 힘을 보고 트레이딩 하시고 종가에는 버렸다. 그 다음날 방향 잡히면 다시 매매하고. 사실 이런 종목으로 종배하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꺼려지는 종목군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시장에서 로봇 ETF랑 여러분들 로봇 ETF랑 반도체 액티브 ETF들 판을 놓고 보면요, 10시를 기점으로 서로 간에 판이 좀 뒤집히는 현상이 좀 있었는데요. 그만큼 테마 성향에서 돈들이 어느 정도의 이 자금은 움직이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금요일 날엔 판에 제약바로 갔는데 이게 유지가 되면서 제약바위로 간다면은 바닥을 찍을 것이고, 흐름을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제약바이오는 이따가 더 코멘트 하도록 하고요. 자, 간밤 미국 시장 보면 시가 갭상승 이후에 지수로는 보합권 혹은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별하게 뭐 요새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가는 종목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수에는 임팩트를 줄 만한 내용은 저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나마 마이크론이 굉장히 강세였는데 마이크론은 개별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전 TSMC 대표가 110억을 337달러에 배팅을 했다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죠. 최고점에서 배팅을 했다. 얼마나 더 좋게 봤으면 이랬을까? 라는 개념으로 일단 마이크론이 폭등을 했고, 반도체 장비 쪽은 시가 갭이 들었는데 일단은 시가 갭 상승 이후에 밀렸다라는 점이, 반도체가 많이 올랐어도 월요일날 갭 상승 이후에 또 밀릴 수도 있겠거니라는 일부 생각은 좀 듭니다. 너무 좋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더 강한 거는 자사주 3조가량 새로 사는 거 매수세가 2천억씩 매일 하방을 좀 지켜주고 있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모든 점들은 사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쪽은 연일 신고까지만 국내 못 가는 거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TSMC라든지 다 캐펙스, 미국 기업들의, 대만 기업들의 캐펙스가 확정이 됐잖아요. 투자가. 근데 국내가 확정이 안 됐으니 국내 확정되면 그때 올리려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왜? 하방은 확실히 지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도체가 잡혀 있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하방은 확실히 지지를 한다. 상방은 어떻게 어디까지 할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하방은 확실히 지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눌림에서 충분히 종목군들 돌아가면서 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접근해도 된다라는 거죠. 즉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는다. 자, 국내 금요일날 종합창을 보면 장중에 하락 종목수 오전에는요 거의 코스닥이 1000개 정도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요. 아침에 흐름을 좀 보면 시작하면서 코스닥이 한번 밀렸어요. 그것도 강하게 시작하면서 이게 보합이니까 거의 0.8%를 한번 밀고 또 올렸다가 또 쳐미는 이런 코스닥의 흐름, 그 다음에 코스피는 갭 두고 밀렸다가 바로 올리는
흐름이라 시간대가 서로 다르죠. 코스피는 10시에 올라오면서 3전의 강세에 의해서 지수가 버텼다가 3전이 좀 밀렸다가 오후에 다시 힘을 받으면서 올라왔었던 거고, 코스닥은 이 시점을 기점으로 뭐가 있었냐, 알테오젠의 추가 조단위 기술 이전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이러면서 주가가 알테오젠이 53만 3천 원까지 급등을 해주면서 코스닥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큰 폭의 상승이 일단 나왔죠. 저점 마이너스 0.8%에서 플러스 1.몇 프로까지 올려쳤으니까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끝까지 이어지지는 좀 못했고 중간에 변동성을 좀 더해줬는데요. 이 시간대 여러분들 로봇 ETF 흐름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뭐 그닥 썩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국내에는 삼성과 닉스의 힘에 의해서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한 3% 정도 지수가 더 올라오면 5천을 찍을 텐데 5천 이후의 시장은 아직은 모르겠다. 대신 변동성이 있겠지만 변동성은 지난번도 언급드렸지만 대금 1조 이상 터졌던 우려한 종목군들의 눌림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지금 빠져도 하방이 지지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은 결과가 무조건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 전달드립니다. 국내 증시 12거래일 연속 코스피 상승 늘림을 펼치고 있으면서 지수는 어느덧 5천 고지를 불과 3% 정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삼전 닉스가 그냥 조금만 땡겨주면 5천은 그냥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시장인데, 지수는 지수고 종목은 종목이라는 마음으로 시장을 대응할 때입니다. 지수 5천, 6천 가려면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끌고 가야 되는 것이고, 어느 구간에서 정체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지수는 더 이상 가지 못하는 횡보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그때가 되면 비로소 순환매가 펼쳐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 그때에 맞게 시장을 보면 됩니다. 자, 미증시 조금 보면 미증시 최근 시총상위 9구를 제외하고는 재미가 없었다. 그나마 마이크론 신고가 그리고 TSMC 투자 확대 속 반도체가 좋았으나 일단 금요일 정강 후약에 반도체 장비주들은 있었다. 에너지 딸의 종목들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트럼프,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란 뭐 등등등 방사는 계속 우상 중이다. 즉 큰 틀에서 이 세 가지가 미국 주식을 움직이는데, 여기는 AI 인프라 쪽에 메모리 이슈가 지속 부각되고 있는 것, 전력 부족에 따른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 사실 중국도 지금 전력이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전력이. 근데 더 늘려야 되겠다고 중국 정부에서 말을 해요. 사용량이 2배가 늘었대. 2배가 늘었는데 여기서 배로 더 늘려야 된다라고 오늘 짝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는 제가 언급을 못 드렸고요. 그런 정도의 임팩트 있는 내용들이 참 많기 때문에 에너지 인프라, AI 인프라 관련된 전력과 에너지 이런 쪽은 소외될래야 될 수가 없겠다. 즉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길이 저는 많다라고 좀 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 제약바이오 최근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노브노디스크의 경구제 판매량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키움증권의 허혜민 연구원이 이제 그 공유를 해준 내용인데요. 잠깐 볼까요? 자, 위고비 경구제 1월 5일 출시 내역이죠. 출시가 됐는데 지금까지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경구제, 그러니까 제가 5천이라는 숫자로 잘못 적어놨는데 다시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죠. 위고비 주사제와 jet바운드, 그 다음에 위고비 경구제 처방 건수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경구제가 트렌드다. 경구제. 예? 지금은 단순하게 말하면 여기서 코멘트도 초기화 시장을 더 두고 봐야 되겠으나 경구제형의 첫 주에 4천건을 넘었다 라는 점에서 젯바운드, 젯바운드를 넘어선 빠른 처방 데이터 변화가 나올 수 있다. 이게 양사 모두가 경구제를 강조한 내용이 있더라. 이런 부분에서 경구제는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내용이다. 국내 경구용 제약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혹여나 금요일날 사파 플랫폼으로 3천당 제약이 좀 올라갔는데 그거는 경구제로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경구제 몇 개 없어요. 종목들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국장으로 넘어와서 오전에 제약바이오 쪽 급락하다가 알테오젠의 IR 속에 나온 다음 주쯤 초
조단위 기술이전 발표 예정이라는 전태현 대표의 발언에 폭등과 함께 판이 뒤집히면서 광기의 랠리를 달리던 로봇 쪽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삼전 닉스는 계속 좋은 모습의 하나 시스템 하나의 폭등, 즉 방산주가 좋다가 금요일 이란 공격 안 하겠다라는 발언 속에 일제 하락하였고, 로봇은 유로메카의 상한가 이후 후발로 유진, 나우, 휴림 로봇 등 묻지마 폭등이 출현하면서 로봇의 단기 고점을 나타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한 변곡은 꼭 테마의 후발주에 미친 광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경향이 있고요. 저점은 투매로 시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와 로봇의 수급 전환이 나올지 이번 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원전주는 계속 좋다고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의 경우에는 색깔의 변화가 주초에 나왔는데 김용범 실장이 나와서 원전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니 금요일 폭등이죠. 조정식 계속 관심 가질 꿈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실적 발표 때도 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쪽의 대장 현대차 그룹주의 경우 조정식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겠는데요. 주말 사이에 유럽에서 최고의 베스트 로봇에 그 선정된 아틀라티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외신에서는 70에서 100조까지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시가총액을 언급을 해버렸던 주말 사이에 이런 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 현대차 종목군들 하방을 지지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주가 이런 내용들 보면서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기사는 제가 나중에 따로 뭐 카페에 올려놓던지 하겠습니다. 사실 매일같이 아침에 기사를 언급을 못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카페에. 왜냐면 속도가 아침에 장 시작하고 나서 8시 이후에 기사가 더 많이 나와요. 요새 그 전에 나온 기사는 시가 갭 두고 다 죽어버립니다. 구태여 여러분들한테 그 기사를 알려줘서 자칫해서 기존에 있던 기사로 올라간 놈이 시가 갭 상승 이후에 죽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가지고 요새는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제하고 있고 장중에 나온 내용들이 더 많은데 텔레그램 방을 다시 하나 만들어 볼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하기가 되게 부담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보죠. 지금은 시황 자체는 저는 무의미한 게 삼성과 닉스의 이 잠정 실적 발표 이후 본체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지수를 부러뜨리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존재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저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15만원 기점으로 해서 더 올라가냐 아니냐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15만원 기준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주춤하더라도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원래 강했던 종목군도 몇 개 있죠. 테스 강하게 올라왔다가 21선 근처에서 지금 지지하고 있는 종목. 그래서 테스도 5만원 이하권에서는 해볼만 하겠다. 반도체 소부장에서 5만원 이하권에서는 해볼만 하겠다. 유진테크는 상대적으로 약하구나. PSK도 좀 내려오면 21선 부근에서는 해볼만 하겠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도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데 계속 여기도 저가 매수는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8인치 파운드리의 국내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인데요. 8인치 파운드리가 쇼티지는 나는 거 아닌데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그 다음에 여타 기업들이 철수하는 부분이 DB하이텍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합반도체 내에서 약간 다크호스 개념으로 좀 올라오는 종목이라 이런 종목군들은 빠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겠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DB하이텍까지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SNS텍이라는 종목은 이때 이제 전략 매도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떨어지면 이 종목도 하단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파운드리는 계속 돌아가야 될 부분이고 삼성전자가 회복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딜의 원팡이 안 좋다 한들 파운드리는 계속 달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떨어지면 매수의 개념으로 봐라. 저는 55만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55,000원대를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으로는 현대차 그룹주 좀 보면은 현대차 계속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다가 만약에 여기서 5일선이 이탈이 되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런 대형주는 똑같습니다. 단기 5일선이 이탈이 되면 11선까지의 기간 조정을 하든 가격 조정을 하든 11선과 맞닿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1선까지 기간 조정이라고 해야죠.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이 돼서 11선에서 올라온 개념이고요. SK하이닉스도 기간 조정으로 올라온 성격입니다. 현대차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기간 조정으로 갈지 가격 조정은 될지. 현대오토에버도 11선 근처 눌림 볼 수 있는 대장주다 생각이 들고요. 뭐 현대모비스나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쪽은 뭐 글로비스나 이쪽은 모르겠고 그냥 현대차는 현대오토에버와 현대차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방산 섹터가 굉장히 좀 강했었죠. 즉 하나그룹주가 그룹사에서 올라왔었는데요. 하나의 경우에는 뭐 자사주 관련해서 얘가 이제 그 소각한다라고 했던 게 기존에 있었던 물량이다. 라고 하는 증권사 리포트로 인해서 금요일날 9% 정도, 8% 정도 떨어졌던 거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돌파한 구간이 11만 2천 원이죠. 그 자리. 네, 21일날 제3차 상법 개정 관련된 논의도 있기 때문에 21만 2천 원 언저리, 21만 2천 원 언저리가 하나의 뭐 눌림목 구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가 눌림의 자리가 100%는 아니겠지만 핵심적인 자리를 위치를 알아놓고 종목을 좀 보면 되기 때문에 위에서는 추격 매수할 필요가 없다. 밑에 내려오면은 고민 한번 해보자. 이런 개념으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화 그리고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그 상승이 너무 과했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게 종목이 빠질 때는 또 무식하게 빼버리는 스타일을 좀 보입니다. 뺄 때는 기본적으로 21선에서 45일선까지 빼버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격이 너무 과다하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11선에서 만약에 기술적 반등을 하고 다시 이탈을 하게 된다면 좀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딱 그 정도 선에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 종목이고요. 자, 다음으로 로봇주 볼게요. 자, 시총이 제일 무거웠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돌파부터 또 무너졌는데 워낙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강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다시 힘을 모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하루 정도 쉬어가는데 이 쉼이 돌파로 이어지면 판이 바뀔 수 있어서 그냥 체크만 좀 해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한정기술이라는 종목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단봉으로 눌렀다가 금요일날 시원하게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더라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PG 같은 경우에도 아직 뭐 무너졌다라고 보기에는 고점 구간에 있지만 좀 무너졌다 보기에는 조금 아직 모르겠다. 대신 뭐 뉴로메카 최근에 보면 뉴로메카라든지 뭐 단기 뉴로메카, 유진 로봇, 그 다음에 효린 로봇,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모베이스 전자, 계양 전기 해가지고 거의 뭐 광기였죠. 이게 작전이지 뭡니까? 이거 작전주지. 이거는 절대 그냥 올라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올려친 건데 이런 식의 종목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계양전기 다음에 모베이스 전자까지 해서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거의 연장선인 것 같고 그 연장선을 만든 거는 유로메카가 맞으니 유로메카 정도는 나중에 눌림이 나온다면 한번 고민은 해보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의 시가총액은 좀 부담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나우로보틱스는 휴림하고 뭐 이쪽하고는 좀 다르게 M&A를 해서 한양로보틱스라고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에요. 비상장 회사 중에. 근데 거기를 품었다라는 거는 좋은 내용인데 뭐 오르다 좀 멈췄는데 이 신고가 구간에서 하루 돛지 만들고 이걸 다시 먹고 올라가는지 금요일날 체크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일단은 생각은 듭니다. 자,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물량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금요일날 사실 딱 제가 뉴스를 볼 때 이 구간이었는데 48만 5천 원에 선물로 좀 사서
51만 9천 원에 일단 매도를 했고요. 매도를 했고 다음 주 중에 계약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단기 또 세런으로 또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계약의 딜의 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런 거죠. 이때 시장의 하락을 만든 거는 독일에서 발생된 소송 이슈인데, 이 추가 계약이 나오면 이 소송에 대한 리스크는 일정 부분, 소송해봤자 뭐하니, 추가 딜 나오는데 걔들이 바보야? 계약을 하게?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소송에 대한 우려감은 없어지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동제약 경구용 치료제죠. 경구용 치료제 안에서 지금 뭐 좀 답답하게 가는데 위에서 매물 소화하는 걸로 일단 좀 보고 있고 21선 회복하면서 다시 올라오는 그림을 그려줄 거로 일단은 예상을 해봅니다. D&D 파마텍도 시가총액이 4조대에서 계속 박스권 그리고 있는데 위로 계속 올라오면서 추세를 지켜주면 나중에는 긍정적일 것 같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시가총액이 적당해요. 적당한데 어디까지 좀 밀리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제약바이오가 아직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좀 더 빠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종목을 바라보고 있다. 이 점은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려아연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말에 그냥 이슈가 좀 있어서 중국 의존도 신속히 줄여야 한다라는 베센트 장관이 극찬을 하면서 금요일날 산업부 장관하고 회동에서 말이 나왔다라는 부분인데, 이 유통 비율이 지금 한 5%뿐이 안 되는 종목이 괜히 또 광기가 또 나오고 막 그런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언급을 드려봤네요. 넥스트레이드에서 순간 이렇게 툭툭 튀어 올라오면서 올라올 수도 있는 종목이라, 워낙 그 유통 비율이 없어서 쑥쑥 올라올 수도 있는 종목이라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조선 좀 볼게요. 아예 그 원전 일단 투자 에너빌리티 신고가 영역에서 당연히 좀 부담되는 구간이고 신규 매수는 확실히 돌파하고 봐야 될 것 같고, 현대건설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기술도 신고가를 쳤죠. 신고가를 쳤기 때문에 약간 밀렸다가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다. BHI 실질적으로 수주잔고 굉장히 많은 종목에서 고점에서 지금 유지되는데 나중에 올릴 수 있는 또 다크호스가 BHI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전력인프라 효성중공업 신고가 임박, HD 현대일렉 신고가 일박, 산일전기 아직 좀 못 가지만 얘도 뚫을 것이고, 일진전기 전부 다 좋은 모습입니다. 즉 전력인프라 종목 일제히 다 신고가 만들 확률이 매우 높다. 매수로 대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 주도 다들 돈 많이 버시는 한 주 되시고요. 시장이 뜨겁긴 합니다. 뜨거울수록 여러분들 차분하게, 많이 올라가는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내 거 아닌데. 예? 마음을 좀 비우고 시장 차분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먹을 수 있는 만큼 먹는 그런 한 주 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